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요미우리 신문, 네. 로이터, 워싱턴 포스트지. 두 손 들고 항복하라 이 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언제 아유, 일본 그렇게까지는 한 적 없죠. 무조건 나를 따라 해도 돼 뒤따라와 follow me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아, 요즘 뭐 장안의 화제인 직책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상임고문. 네. 홍준표 시장이 상임고문에서 해촉되면서 다음은 이재호 상임고문 아니겠느냐. 뭐 이런 예측 기사들이 많이 나오던데요. 맞아. 예, 어떻게 좀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지요? 뭐 압박 들어오기 전에 내가 그만둘 거니까. 아유, 그만두세요. 예, 큰 역할을 해주셔야죠. 그래요. 순서를 계속 해주시고. 압박을 할 것 같으면 그만둬야지.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홍준표 시장 상임고문에서 해촉한 것은 당대표 의중이 컸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그 김기현 그 대표라는 네. 분이 대표예요. 예, 네. 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뭘 결정하고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분이지. 많은 뜻을 예, 대표하고 있는. 말에 뼈가 있다. 네. 이 정도 무슨 말인지 더 곤란하시니까. 예, 이 정도는 대충은 이해하죠.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임고문이라는 게 그건 뭐 있으나 마나한 자리고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그걸 뭐 해촉하고 뭐 할 그럴 자리가 아니지. 예, 알겠습니다. 네, 정상회담 이제 첫 단추도 꿰기 전에 자,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 오역 논란이 아유. 오늘 하루 종일 뉴스를 도배를 했습니다. 주어 논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논쟁도 아니고 좀 위치하잖아요. 대통령실도 그렇고 그 국민의힘의 그 대변인도 예, 그렇고. 유상범. 예. 아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네. 문맹인 줄 아릅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사과는 그리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 왜 쓸데없는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키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한미 정상회담 아주 중요한 기회 아니에요. 네, 인기 회복하고 또 얻을 게 많은데 네.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난번 요미우리 신문, 예. 로이터, 네. 이번에는 워싱턴 포스트지. 나 그래서 그분이 아니, 대통령이요. 대통령께서 대통령님께서 네. 어느 구사 능력 그리고 이 인지력에 어느 인지 능력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이 좀 센데요. 되게 아니 센 게 아니고 되게 결례된 네. 얘기인지 뭐 어떻게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하는 문제가 커져요. 이건 좋은 기회. 아주 깝깝해요. 그리고 참모들은 뭐 하는 거예요? 참모들은. 참모, 네. 잘해서 이제 그런 거 미리 알잖아. 한두 번 사고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잘해서 한마디 대통령이 때 말 한마디 정치하도록 하도록 잘 해줘야지. 문구를 다듬는다든지 메시지 관리를 한다든지. 그치, 해야지. 참모들이 다 하는 거죠? 월급 다 받아먹으면서 뭐 하는 짓들이요. 대통령의 발언도 적절하지 않았지만은 네. 그 해석이 더 문제가 되죠. 대응이. 대통령이 이래서 뭐 주어가 없다는 네. 이야기는 그 문장을 보면 우리 한국말로는 그게 주어가 없어도 되는 문장이라. 다 이해가 주어가 가능한. 생략하는 문장이거든. 네. 무조건 안 된다든지 네. 무조건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지. 네. 누가 받아들일 수 국어 선생님 출신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지. 국어 선생님 그러니까 출신. 이걸 주어가 없다 그러놓으니까 국민의힘에서 한술 더 떠서 네. 그 주어가 일본이다. 네, 1번이다.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걸 왜 우리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냐. 그것도 맞는 말씀이네요. 해석하는 것도 문제고 네. 그걸 또 한술 더 키우는 국민의힘은 더 문제고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한 말이 아주 부적절한 말을 만들어버린 거죠. 아이고,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냥 그 말은 네. 한일 관계가 더욱더 진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신 말씀이다. 예. 이렇게 끊어버리면 되는 건데 그걸 뭐 주어가 없다는 동 그리고 국민의힘은 키웠군요. 주어는 일본이라는 동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해버리니까 네. 이게 문제가 커져버리고 사실 또 맞지 않아요. 발언 자체가요? 우리 국민의 감정이 뭐 일본에게 뭐 무조건 안 된다든지 뭐 무조건 무릎 꿇으라든지 이런 생각을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되게 우리 국민들이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한 그 시절에 대한 일본에 침략한 그것을
당신들이 잊지 말아야 한다. 네. 한 국가를 집어먹고 한 국민을 집어먹은 것 아니냐. 네. 그때 고통당한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살아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난날의 그 침략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항상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을 가져달라. 네. 이것이 우리의 요구지. 맞습니다. 우리가 뭐 무조건 무릎 꿇어라. 무릎 꿇는단 말은 우리말에서 항복하라 이 말이거든. 네. 왜 조폭들이 그러잖아. 야, 이 새끼 무릎 꿇어. 이러잖아. 이현서가 네. 그 두 손 들고 항복하라 이 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언제 아유, 일본도 그렇게까지는 한적 없죠. 무조건 뭐 무릎 꿇으라든지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미래를 함께 나간다. 우리 국민이 일본하고 미래를 같이 하는 것에 반대하는 하는 국민이 거 누가 어디 있어요? 있어요? 맞습니다. 미래를 같이 해야지. 네.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도 대통령이 맞지 않다. 왜곡하셔갖고 너무 본인이 감정이 치우친 거지. 아.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를 개인이 감정에 치우쳐서 하면 안 되는 이야기 때문에 대통령이란 자리가 무슨 주어가 없다는 둥, 주어가 아이고. 일본이라는 둥, 이게 이번 그 코미디가 돼버렸죠. 정상회담 하기도 전에 김을 빼버린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보면 국민 정서하고 좀 괴리가 있는 말이었다. 아주 괴리가. 그리고 말이죠. 네. 팩트도 좀 다른 게 있어요. 참 역사 문제인데 100년 전이 아니에요. 우리 77년 전 해방된 게 1945년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죄는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 저도 가끔 해요. 너희들이 스스로 사죄하라. 뭐 이거 강요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런 식으로 풀어서 얘기해주면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데 뭐 무릎 꿇어라 뭐라 먼저 그런 얘기 그런 한 적이 적 있어요. 없죠. 네, 알겠습니다. 마침 또 근데 일본 통이시잖아요. 네, 일본 대사를 강창일 하셨으니까요. 대사님, 이거 좀 여쭤볼까 합니다. 그 우리나라가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를 시켰다가 이번에 복원을 시켰단 말이죠. 근데 일본은요, 아직도 복원을 안 시켰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를 우려한다면서 우리가 하는 걸 봐서 복원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네. 2주 전에 이 얘기를 했어요. 그 꼼지락 미꾸라지처럼 꼼지락 하면서 금방 풀지 않을 것이다. 시간 끌 것이다. 예, 맞아요. 그런 얘기를 했었죠. 하셨었죠. 네. 했는데 참 그래서 이게 뭐 만만하게 우리 호구로 하는 건지 만만하게 만만하게 본다. 네. 모르겠는데 전 이 일본 정부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네. 그렇게 쪼잔하게 하지 마라. 일본적으로. 정치를. 네. 그런데 경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하면 왜 우리를 열불나게 만들어요? 화가 나죠. 우리는 참 같이 손잡고서 참 우리 통 큰 결단 했잖아요. 네. 그러면 화답을 해줘야지. 맞습니다. 이런 조그만 문제 가지고 그냥 화나게 만드냐. 이거 네. 참 깝깝해서 아이고, 죽겠어. 이거 참 머리가 아주 혼란스러워. 계속 독도는 졌다이라 그러지, 네. 뭐 강제징용 없었다 그러지, 네. 뭐 오염수 하나 방류에 대한 해야죠. 대응을 보고 뭐 화이트리스트를 아이고, 하겠다는지 계속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일본이 지난 날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놓치면 안 된다. 해라. 이런 이야기. 그걸 오히려 우리 대통령이 그걸 일본에다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네. 그걸 뭐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거는 그건 진짜 좀 이해하기 어렵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러면 일본에게 어느 정도 좀 요구할 거는 제대로 좀 요구를 하는 게 어떨까요? 해야지요. 해야겠죠. 해야죠. 예. 그리고 양국 한미 정상이 만나니까 네. 미국 보고도 일본 편만 들지 말라. 우리 이렇게 했는데 일본이 저거 그냥 움직이지 않고 있느냐. 네. 좀 바이든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주셨으면 그 좋겠어요. 부분은요? 미국이 문장 가운데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좀 제발 꼭 미국도 그 한쪽만 편만 들으면 안 돼. 이제는. 아마 이거 지금 미국에서 듣고 있으면 꼭 네. 윤 대통령님 예. 꼭 그렇게 바이든 대통령님 부탁해 주세요. 아유, 너무 예. 좋습니다. 당장 이제 내일 이제 한미 정상 회담입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말이죠. 그러면 이번 국빈 방문 기간 중에 SNS 재선에 통해서. 도전하겠다고 공식 선언해 버렸어요. 이거는 괜찮은 것인지, 이거는 또 한미 정상회담에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지. 영향 끼치죠. 영향을 끼칩니까? 끼칩니다. 악영향입니까? 아니면 나쁜 영향이죠. 영향이니까 아주 교묘하게 이제 우리 한미 정상회담을 난 활용하고 있지 않느냐. 역시 노련하다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데요. 국내 정치에. 예, 국내 정치에. 안보 문제는 확실히 해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 문제
호락호락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도 미국 국민을 생각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경제 문제는 더욱더 이 강화되고 협조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걱정하고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도 그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네. 국빈으로 초청해 놓고 한국 대통령 초청해 놓고 자기 재선 도전을 그 기간에 그러니까 발표한다는 그것도 건 그건 결례입니다. 그건 결례고요. 아마 미국이 경제 문제나 안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인데 압박이 좀 셀 거예요. 국내 세게 정치가 나올 필요하니까. 거예요. 이거 참 그러니까 시기가 고약하네요. 왜냐하면 그 압박을 세게 해야 그게 미국에서 자기 표를 얻으니까. 표를 얻으니까.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할 때 우리가 그 부분 피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었을까요? 아니 미국에서 피해줘야죠. 미국에서. 우리가 맞습니다. 거짓입니까? 저 미국도 필요하니까 초청했고 우리도 필요하니까 가는데 그러면 3일 전에 하든지 끝난 다음에 2, 3일 후에도 되는 거죠. 미국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일정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네, 외교 결례. 바이든 측에서 미국에서 우리를 좀 만만하게 보는 거지. 그렇습니까? 만만하게 보고 있는 미국이 뭐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가 핵을 갖고 도와주니까 뭐 우리 마음대로 한다. 이런 그 오만함이 있는지도 모르지. 그렇습니까? 참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안건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예를 들어서 뭐 우크라이나 뭐 군대를 뭐 보내라는 이야기를 무기 지원, 한다든지 무기 지원이겠죠. 대만 문제에 대해서 뭐 입장을 더 확실히 하라든지 뭐 그런 것을 미국이 아마 물밑에서 요구해 올는지도 모르지. 대통령께서 대처를 잘 하셔야지. 근데 저는요 조금 다른 생각하는 게 이번에는 저는 아주 이 원론적인 얘기만 할 것 같아요. 뭐 희미한 현상 변형 안 된다라든지 뭐 인도주의적 지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물밑 조율이 돼서 아마 어저께 대통령 무기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물밑 조율이 된 것 같다. 조금 그 이게 한국이 워낙 어려운 러시아하고 지금 중국에 튀고 있잖아요. 불장난하면 불탄다. 왜 그런 식으로 중국이 너무 세더라고요. 이제 완전 허구가 돼버리는가. 만만하게 본다. 자존심 상해 죽겠어요. 자존심 상합니다. 중국은 진짜 더 문제지. 네. 우리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안 아니, 되죠. 대통령이 뭐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뭐 전 세계 공통으로 자유진영하는 소리인데.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 소리도 못해. 네. 그걸 갖고 중국이 그런 식으로 달려드는 거는 저 중국도 좀 문제예요. 이게 결례죠. 저렇게 하면 그러니까 안 나는 돼. 우리 국민이 지금 되게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일본에 의해서도 말 표현이 그냥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너무 되죠. 선을 넘었다. 네. 그 중국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외교는 전쟁이고 정말 예민한 문제인데 두 분이 허락해 주신다면 잠깐 좀 시간 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언의 영상 편지 하나 좀 해주실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아니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로 내일이니까요. 예, 대한민국을 위해서요. 뭐 나라 형편은 어렵긴 하지만은 대통령께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살려서 네. 정상회담에 임했으면 좋겠다 네. 하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아니 그 장관님 왜 대통령하고 눈을 안 마주치십니까? 어디를 봐요? 네, 수줍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대사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 좋은 기회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기 네, 땅이 떨어졌는데 만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쓸데없는 얘기해가지고 지금 저기 반감돼 버렸어요. 효과가 반감됐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네. 안보 문제도 확실히 하고 북핵 그 확장 억제 문제 확실히 그냥 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경제 문제에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반도체. 네, 반도체 문제, 전기차. 그다음에 뭐 전기차 문제, 배터리. 2차 전지 문제, 네, 그다음에 바이오. ILA 이런 문제에 그 좀 제발 신경 써서 좀 얻어와 주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도 얻어오지 못한다면은 정말 국민은 더 화날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솔직히 해서 머리가 혼란스러운데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대통령님 제발 좀 잘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국민이 같은 마음일 겁니다. 예, 다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예. 그냥 전부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진심이 전달된 것 같습니다. 예, 전달될 거예요. 전달된 것 같습니다.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우리 두 어른이 계신다는 게 이거 든든합니다. 진영은 상관없는 거예요. 예. 네, 두 분은 뭐 진영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두 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하시면. 너 이야기 많은 거야. 뭐 있던데? 뭐. 아니, 뒤에 시간이- 또 뉴스가 있어가고요. 네, 시간- 알겠습니다.